안녕하십니까. SPT 이유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PM 오피스 활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PM을 굉장히 애정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스폰서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파트너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파트너로서, 스폰서로서 이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폰서님을 위해서 합니다. 파트너를 위해서 합니다. 맞죠? 그 말들 정말 맞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왜 합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죠. 내 사업이고 나를 위해서 PM 사업을 시작했고 운 좋게 우리는 서로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배척을 하지 않고 경쟁을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나의 사업, 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립니다. 내가 체크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항상 묻고 해결을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내가 해결해서 내가 알아가고 더 폭발적으로 사업이 커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거를 항상 묻기만 해요. 그리고 물었으면 반드시 그걸 새끼를 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있고 또 물어봐. 똑같은 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매월 말일쯤 되면 스폰서님 저 매니저 유지하려면 몇 점 남았어요? 그런 거. 또는 저 IMM 가야 되는데 밑에 매니저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는 묻는 게 너무 좋죠. 모르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매번 물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알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사업을 멋있게 펼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PM 오피스입니다. PM 오피스만 내가 제대로 잘 알고 활용할 줄 알아도 이렇게 일일이 내가 어디다 매니저를 만들어야 되고 몇 점이 남았고 오토십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PM 오피스 사용법입니다. 이와 같이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사이트와 글로벌 사이트를 이제 비교를 하고 왜 PM 오피스가 필요한지, CA를 확인하는 방법, 매출과 직급에 관해서, 그리고 산하 조직, 퍼스트 라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의 수당을 20일 전에 미리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 사이트와 글로벌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원래 그런데 PM이 50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이트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한국만 별도로 이렇게 한국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들은 사용하기가 편하죠. 하지만 아까 어떤 분도 미국에 파트너가 생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혹은 일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소비자 이런 분들이 가입을 하고 같이 이 원서버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거는 한국 사이트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출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이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이트와 글로벌 사이트를 모든 매출을 합치고 모든 멤버십을 합치고 나의 사업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PM 오피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PM 오피스가 예전에는 너무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이트에 탑재가 되어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PM 오피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모바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 PM 오피스는요, 일단 우리는 오토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토십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CA 통과 및 직급이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고 전체 매출과 6세대 매출을 구분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전체 매출과 6세대 매출을 왜 굳이 구분을 해서 알아야 하느냐? 이것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라인 가입 현황과 포인트를 합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한국 기준 20일에 제공되는 이 수당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 오피스 이제 로그인 하는 방법인데요. 모바일 버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핸드폰 하나를 갖다가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문해서 결제해서 회원 가입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에서 PM 오피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요. 한국 사이트에서 오른쪽 상단에 메뉴바를 클릭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래로 계속 내리다 보면
제일 아래에 이렇게 PM 오피스가 되어 있어요. 여기만 누르면 그냥 바로 나의 사업도를 확인할 수 있는 PM 오피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바로 신규 가입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신규 가입을 하고 신규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여기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가입하고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신규 가입하고 그분께도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해외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를 또 하나의 비전 제시처럼 활용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PM 오피스 모바일은 첫 화면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초록색 100% 이 부분이 CA 통과입니다. 내가 매니저가 유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총 4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그 4가지 방법은 이거를 눌러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파란색 직급 달성도입니다. 6세대 매출과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에 의해서 나의 직급이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모든 게 다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 매출, 이쪽은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산하의 매출이 나옵니다. 이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산하의 매출이 왜 필요하느냐? 나로부터 내 산하에 있는 매니저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매니저의 점수는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일반 소비자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점수들을 모아서 이 매출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6세대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전체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세대 매출과 전체 매출을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놓은 이유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겠죠. 우선 6세대 매출하면 우리가 많은 보너스 중에 6세대 보너스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세대의 보너스가 얼마큼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직급 산정할 때 5나이 미만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6세대 매출로 나의 직급 산정에 포함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세대 매출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쪽 아래는 퍼스트라인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위에는 오토십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오토십이 잘 결제가 됐는지, 혹시 카드, 이게 체크카드인데 입금을 안 해놔서 없어가지고 안 됐는지 이런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내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내 산하 전체 오토십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레그별 산하 직급자 분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PM의 직급을 산정할 때 내 레그에 몇 명의 직급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8M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매니저가 8개 레그에 있다. 4SM 이건 뭐죠? 맞아요. SM이 4개의 레그에 있다. 1VP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VP가 한 레그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내 산하 전체에 매니저가 8명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당 내역인데요.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번 달의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난달 거에 대해서 PDF 파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신규 가입사항, 그 달에 신규 가입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는 우대 고객 가입 사항입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우대 고객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따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래에, 더 아래에는요, 자동차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면 자동차 보너스도 나와 있어요. 조사했을 때 이분 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안 넣어놨는데 밑에 자동차 보너스 내용도 나옵니다.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누르면 각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PM 오피스 상세 분석 화면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너무 편해져서 좋은데 계속 눌러야 되잖아요.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 거는 당연히 너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게 바로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파트너 사장님 것도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밑에서 누르고 하다 보니 너무 사실 좀 뭐랄까 조잡해 막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는 좀 큰 화면에서 보는 게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그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모바일에서 제일 위에 이렇게 메뉴바가 있고 여기를 누르면 이런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피스 제일 아래쪽에 이쪽을 누르면 이런 표로 넘어가요.
전 개인적으로 모바일에서는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이 화면을 이동해서 볼 때는 퇴근을 하거나 집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체크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여기 구역 하나하나를 다 이 표 한 사람에 대한 걸 한 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로 하나하나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이 표에서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체크를 해봅니다. 이 첫 화면부터 하나씩 떼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위에 보면 회원 번호와 직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일단 회원 번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직급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VP, 괄호 열고 MM 이렇게 되어 있죠. 이 VP가 내가 달성한 최고의 직급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괄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직급, 지금 현재 이달에 달성해 가고 있는 직급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A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이렇게 77%라고 되어 있죠. CA를 체크하는데 매니저 달성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체크 어시런스 통과를 위해 136점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스폰서님 저 매니저 되려면 몇 점 남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여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100%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CA를 통과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직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직급 달성도가 지금 이분은 IMM 8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MM까지 81%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요만큼 부족하네요. 직급자 수가 뭐가 부족하고 부족한 포인트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한 명의 매니저가 부족하고 2,000점 정도가 6세대 매출이 필요하다고 바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면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십을 확인하는데요. 이 체크 박스가 1-3, 2-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토십은 3개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3개월에 몇 개월 차인지 이거를 보는 거죠. 오토십을 결제해서 계속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토십이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와? 이걸 체크를 해보려면 여기 들어가서 내가 3-3이야.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오토십이 오겠구나. 확인하는 거죠. 소비자분들은 이 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 다음 오토십 언제 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일일이 다 그걸 확인을 못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이 오토십 몇 개월 차이구나를 확인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 관리도 되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오토십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오토십이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오토십 정보는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록색으로 오토십 결제 완료가 되어 있죠. 103포인트가 됐고 지금 20일에 이분 결제가 된 거예요. 20일에 처음으로 오토십을 이제 주문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오토십 결제 색깔이 초록이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살구색인 경우도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는 거는 아직 오토십 결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결제가 실패된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3, 괄호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분은 오토십을 첫 번째 달에 7일에 오토십을 결제를 한 거예요. 1차월에 7일에 결제를 했고 2차월, 3차월은 우리가 오토십 날짜를 설정을 하잖아요. 5일, 15일, 25일 3개 중에서 날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15일로 2차월부터 결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20일이 되어 있는데도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5일에 결제가 아직 안 된 거죠. 뒤늦게 알고 결제를 해. 그래도 빨간색은 계속 남아있어요. 대신에 포인트는 반영이 되는 거죠. 살구색도 있는데 이분도 똑같이 103, 27 이분도 첫 번째 27일날 처음으로 오토십을 시작해서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분도 예를 들어서 15일로 2차부터 결제가 해야겠다 하고 놓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15일에 분명히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15일에 결제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100점이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점수에. 2차월에 분명히 15일에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도 포인트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PM은 한 달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환산이 되잖아요. 우리 도리전산에서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이 이제 27일 마감되는 다음 달 27일에 포인트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에 내가 2차께 결제가 됐다 해도 포인트가 바로 반영이 안 되고 27일 이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영어만 써 있는 경우, 이거는 이분이 오토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옆에 포인트 나와 있는 이 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체 매출과 6세대 포인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표시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물론 직급 산정할 때 직급에 따라서 수당도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직급 산정할 때 이 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PM의 직급은 매출과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급 제가 VP, EVP, PT 이렇게 세 가지 직급을 이제 예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6세대 포인트와 산하 전체 포인트가 이렇게 나뉘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매출에 관련된 것이 여기 있는 포인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요 이렇게 M7, SMO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은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M7, SMO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아셨죠?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 IMM3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레그의 IMM. 맞습니다. 세 레그의 IMM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직급 산정 기준은 지금 6세대 포인트로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6세대 포인트가 얼마인가요? 8만 점이 좀 넘었죠. 그러면 이 직급표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포인트로만 봤을 때는 어느 직급에 해당될까요? EVP입니다. PT 하기에는 점수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EVP가 될 건데 되려면 우리는 매출은 이미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EVP의 레그별 산하 직급은 어떻게 되느냐? 세 레그에 MM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MM이 지금 몇 레그에 있나요? 4레그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6세대 포인트도 충족이 되었고 여기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도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급은 EVP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사이트 매출만 확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PM 오피스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 사이트만 보면 전체 매출이 보이니까 내 포인트는 지금 11만 5천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에서 봤을 때 매출만 봤을 때는 어디 직급인가요? PT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서 나 이제 PT다. 한국 전산만 보고 PT라고 엄청 좋았어. 그리고 사실 PT까지도 우리가 내 산하의 IM이 몇 명인지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IMM도 3명이 나왔고 자기는 한국 점수가 지금 11만 5천 점이니 나는 PT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까보면 여기요 6세대 포인트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PM 오피스를 거의 생각을 안 하시고 한국 전산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런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6세대 포인트와 산하 전체 포인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산하에 소비자였던 분들이 우리는 부업자도 되고 사업자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니저가 막 유지가 되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산하 포인트와 6세대 포인트는 계속 차이가 날 것이고 직급이 높아지고 내 멤버십이 커질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3레그, 5레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PM에서는 3레그를 기준으로 GPT까지는 사실 3레그만 있어도 우리가 계속 쭉쭉 갈 수 있는데 PPT 이상부터는 4레그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PM에서 이렇게 5레그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전체 포인트를 다 잡아줍니다. 직급 산정에. 직급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막 6세대 포인트 막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5레그에 내가 직급자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IMM이 지금 3레그가 아니라 5레그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급은 뭐가 될까요? PT가 되는 겁니다. 한국 전산만 확인해도 돼,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국 전산만 확인해도 내 라인에 지금 IM이 5명이야? 그럼 나는 PT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3레그보다는 5레그 이상으로 키우셔야 마음 놓고 내가 정말 즐겁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직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표에서 우리의 조직도는 바로 이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가렸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 1인이에요. 그래서 개별 체크를 다 할 수가 있고 한국 사이트에서는 가입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로 어제 가입하신 분이 엄청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한국 매출을 보려면 계속 내려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매출 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순 높은 수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후원을 해서 사업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3대까지 개인정보를, 아직까지는 언제 바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까지는 3대까지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이트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가입을 하면 사실 내 1대에 가입을 하신 분이라도 전화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3대까지 여기 개인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내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리고 내 퍼스트는 사업을 안 하시는 소비자야. 그 밑에도 그냥 소비자야. 근데 3대에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타고 내려가서 이 정보를 보면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물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정말 전혀 저의 6대? 7대였나?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소비자 다 소비자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정해요. 오토십과 액티바이즈. 프로모션 할 때 조금 점수 뜨고 그렇게 되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이쪽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 그분이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계속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매출이 뜬다는 이야기. 진짜 뭐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분을 눌렀더니 그 밑에 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분 눌렀더니 그 순서가 또 바뀌었네. 그래서 또 바뀐 건 누르다 보면 진짜 매출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있는 열성 소비자나 부업자나 사업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이제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의 퍼스트 이분 연락처는 당연히 3대까지 아니까 물어봐서 그분을 연락을 취했어요. 그 연락을 취해서 개인 소개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엄청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도와드릴 거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찐 소비자에서 부업자, 사업자 전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조직도를 그냥 조직도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내 사업이잖아요. 매출을 확인을 하셔서 이 위로 계속 올라오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분을 후원을 하시면 그분이 더 신나서 사업을 더 열심히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앞에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은 이제 우대 회원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은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에요. 매출이 있던지 아니면 누군가를 추천했어. 그런 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초록색은 활동하지 않는 회원. 가입만 되어 있고 이번 달 매출이 없었거나 뭐 추천도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초록색 글씨가 되어 있죠. 이분들은 CA를 통과한 분들,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 순으로 떠서 위에 있겠죠. 이분들은 CA를 통과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파란 글씨는 이번 달에 신규 가입하신 분. 이 앞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멤버를 계속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 멤버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라인, 나와 함께하는 퍼스트라인이 굉장히 우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금 배지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네. 퍼스트 만들어서 지금 금 배지 우리가 다 달아줘. 10명씩. 그럼 우리 CL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10명 목표로 가야죠. 자, 퍼스트 라인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여기 가운데에 쭉 있고 보면 퍼스트 라인이라고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내 퍼스트들이 한 번에 이렇게 쫙 뜹니다. 떠서 이분의 회원 번호, 이름, 뭐 직급, 뭐 오토십이 되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 내 퍼스트에 오토십이 막 10개, 20개 많아서 내 매니저 유지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면 괜찮아. 그런데 오토십이 딱 4개, 5개. 그런데 한 분이 결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지 않는 이상. 이런 거를 여기에서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사업이 이제 이렇게 산하 전체 포인트가 있고 전월 대비 얼마큼 성장을 했고 마이너스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퍼스트 라인 관리를 한 명 한 명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수당 내역이에요. 수당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사업이니까 내 걸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15일 이후에 가안이 이렇게 뜨기는 하는데, 그보다도 빠르게 PM 오피스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PM이 지금 글로벌 사업이 다 마감이 되는 5일이나 6일쯤 되면 미리 이렇게 전산이 뜹니다. 여기에 트렌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트렌드를 누르시면 쭉 이렇게 해서 뭐가 또 뜨죠. 이렇게. 그리고 날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14개월, 24개월, 뭐 60개월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수단을 쭉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내 거를. 그리고 여기 보면 매니저 팩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정말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6세대 매출이 얼마였고 이런 것들. 여기 봐서 가장 오른쪽에 여기 페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쇼를 누르면 5일이나 6일쯤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유로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300원 곱하기를 하면 대충 내가 이번 달에 받을 게 얼마일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자영업 대 PM. 자영업이 어디서 보니까 자유영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유영업이래요. 근데 언뜻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내가 문 열고 싶을 때 문 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일단 초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해요. 작은 샵을 하나 오픈을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하고 매달 관리비,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관리비도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재고,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물건이 남거나 이런 걸 다 내가 다, 그리고 돈 관리는 당연히 내가 해야죠. 직원 월급 주고 내가 얼마큼 수익이 나고 마이너스가 있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 홍보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자유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적 자유를 쓰면 매출이 없어져. 자영업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 지난주에 1층에 반찬 가게가 2년 정도 영업을 하고 문을 닫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1층에서 미용실 하셨던 원장님 통해서 아는데 그 월세가 25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50만 원이 넘게 수입이 됐으면 이분이 절대 그만두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월세만 250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주말에는 쉬시고 했는데 문을 닫기 직전에는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 문을 닫았어요. 다시 그걸 보면서 아유, PM 사업하기 잘했다. 월세 250만 아껴도 이게 어디냐. 내가 그냥 빠듯하게 살면 살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그리고 PM은 어떻습니까? PM은 이렇게 투자 비용? 내 건강이죠. 하다가 만약에 PM 사업을 그만뒀어. 여기는 솔직히 100이든 500이든 빚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하다 그만둬. 건강이 남겠죠. 내가 시커 먹었으니까 내 건강이 남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 유통, 재고 관리 이건 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배달 나 안 합니다.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PM 오피스를 통해서 내 거만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PM 사업이에요. 자영업을 비하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엄청 열심히 사시잖아요. 잘 됐으면 참 좋겠고요. 이분들과 내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진짜 시간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쓰면서도 이것들을 다 누군가가 해주는데 돈을 벌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이 또 한 번 했습니다. PM 이제 전 세계가 나의 한 손에 이렇게 들어왔죠. PM 오피스가 있으면 글로벌에 누가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나의 밑에 누군가가 가입돼서 이분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분들을 내가 얼굴을 면대면해서 당신 매출이 얼마이고 오토식으로 했어요. 일일이 묻지 않아도 돼요. PM 오피스로 그냥 쭉 확인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는 앉아서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이 사업이 가능한 거죠. PM이 지금 60년 만에 찾아온 성공의 기회라고 굉장히 했고 우리는 정말 운 좋게 로얄 패밀리 그룹에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미래가 대표님 우리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건데 내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우리 거 안에서 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PM 오피스 잘 활용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진짜 멋있게 파트너 사장님이 물어봤을 때 딱 그걸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숙달돼서 멋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